1월 20일, 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입니다. 가장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이제 곧 입춘, 봄이 옵니다. 이제 점점 더 따뜻해질 날만 남은 거죠. 겨울 동안 미뤄뒀던 집수리도 하고 집안 손질도 좀 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봄 맞을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워싱턴 중앙일보 일면을 보고 계십니다. 개인정보만 빼가나 오늘의 탑기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빌미로 소셜번호나 운전면허증의 아이디 번호만 빼가고 검사 결과는 열흘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결과 통보를 아예 받지도 못해 개인정보만 빼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세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 직장 출근 또는 복귀 여부, 외출 고민, 학교 등교 여부 등 각종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검사자가 급증하면서 확진 여부 결과가 나오는데 2주 이상 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릴랜드 한인 이모 씨는 한인 업소에서 검사를 하며 소셜번호와 운전면허 아이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런 정보만 빼가고 검사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는 수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 밑에 기사입니다. K에서 12 마스크 정책 줄 소송, 연방정부 개입 가능성.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에 대해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후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K에서 12 공립학교 학생의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주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일 현재 체사픽 카운티의 한 학부모 단체가 수뇌법원의 주지사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버지니아를 비롯한 도심 민주당 집권지역 교육청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스크 규제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연방정부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연방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버지니아도 이 소송에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 전문가들은 결과 지연으로 인해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일단 결과를 못 받아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면으로 와서 옆에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안 공화당의 상징적 인물 해롤드 변 버지니아 다양성 기회부 부장관 임명. 전 한인복지센터 이사장인 해롤드 변이 버지니아 다양성 기회부 부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기사입니다. 해롤드 변 전 이사장은 지난 11월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떨어진 바 있는데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한인 해롤드 변 전 한인복지센터 이사장을 다양성 기회 포용부 부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양성 기회 포용부는 기존의 다양성, 평등, 포용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의 부국장 직위도 부장관으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이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8949 양식으로 보고.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고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금 보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이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감사 활동을 더 깐깐하게 하는 추세여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암호화폐는 거래 용도에 따라 재산이나 소득 또는 양쪽 모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IRS 연방국세청이 암호화폐 양도소득 보고해야 한다.
소유나 보유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라 사고 파는 거래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시 처벌이 더 깐깐하게 강화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모두 공화당 주지사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 공화당이 되면서 두 공화당 주지사가 어떤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진 기사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취임으로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와 함께 모두 공화당 주지사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주 호건 주지사 집무실을 방문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버지니아 정가에서는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과 관련된 랄프 노덤 전 주지사의 자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버지니아 접경인 495 벨트웨이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확장 공사와 HOT 톨로드 사업을 임기 내에 착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모두 공화당 주지사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 공화당이 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첫 출발은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두 주, 특히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의 수건 사업인 495 벨트웨이, HOT,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확장 프로젝트들, VRE 버지니아 통근열차 철도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기사입니다. 가짜 자가 테스트 키트 기승. 워싱턴 지역 검찰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자가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구매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자가 테스트 키트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승인되지 않은 테스트 키트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가짜 자가 테스트 키트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산업당국이 신고해달라, 구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자가 테스트 키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판매자를 조사하거나 제품 리뷰를 확인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환불이 용이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만약 주문한 자가 테스트기가 가짜로 의심된다면 웹사이트나 디스트릭트 검찰의 소비자 보호원으로 해당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면 기사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무료 검사 키트 배포 시작. 연방 우정국을 통해 받는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한인들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전국 가정에 5억 개의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 제공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USP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로 신청을 하면 연방정부가 무료 키트를 가구당 4개씩 나눠주는데 신청이 폭주하면서 불통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을 위한 온라인 상급 영어 수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상급 이상의 영어를 구사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등록과 사전 인터뷰를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 직장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유익한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빌딩의 코로나 야전 치료 시설.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젠 파킹장에까지 코로나 야전 치료 시설이 생겼습니다.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에 위치한 메리 워싱턴 병원이 병상 부족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차 빌딩에 야전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 정부는 구급차 부족으로 환자 수송용으로 소방차를 활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병원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환자가 밀어닥쳐 임시 방편으로 주차장 빌딩 안에 치료시설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일부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동물원이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의 결근이 늘어나면서 운영 시간을 줄인 건데요. 주 7일 운영에서 5일로 바뀌는 곳들도 있고 또 특정 요일만 개관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박물관에 갈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꼼꼼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릴랜드 관련 기사들이 실린 오면입니다. 몽고메리도 백신 여권 도입 추진.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식당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법안은 워싱턴 DC의 제도와 유사한데요. 식당, 술집, 극장, 체육관 등 거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카운티 의원 다수는 이 법안을 25일까지 통과시키고 29일부터 12세 이상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는 실제 종이 카드 외에도 사진, 스마트폰 앱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종교적, 의학적 이유로 인한 면책은 허용되며 병원과 종교시설, 그로서리 스토어, 도서관 등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백신 증명서 없이도 출입할 수 있어 새 법률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차량 돌진의 부인 살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차량으로 돌진해 부인을 살해한 남편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남편 히만슈 마간닐 타나는 지난 14일 정오 무렵 뉴햄프셔 애비뉴 선상의 한 캐피털원 은행 주차장에서 은행에서 막 나온 부인 알카 히만슈 타나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의 부인이 남편과 상의 없이 돈을 쓰면서 불화가 깊어졌고 부부가 운영하던 리코스토어의 임대 연장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환경 재앙. 워싱턴 지역의 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채사픽만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생태계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냉대성 어종이 사라지고 온대성 어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연구소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로 메릴랜드가 관할하는 채사픽만 일대에서 1986년부터 2020년 사이 매년 2번의 해양 열파 현상이 발생했으며 매번 평균적으로 11일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해양 열파 현상은 동일 날짜, 동일 지역 연대 평균 기온의 90%를 초과하는 일수가 5일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해양 열파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워싱턴 중앙일보를 훑어봤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